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회의하고 오셨죠? 예, 대법관 회의. 대법관 회의 예. 통해서 혹시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경과보고서에 대해서 회의한 결과를 오늘 잠깐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꼭지, 한 꼭지는 이제 저희들이 내부 확인용으로 이번 이제 서부법원에서 이제 법정 청사 진입 사태, 난입 사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전체 대법관님들이 다 오늘 오전에 모여서 이런저런 우려와 또 이제 걱정을 나눈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월 19일 날 새벽에 당직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직후에 직원에게 공수처에 영장 실물 그리고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53분경에 공수처에서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시 59분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를 했습니다. 3시경에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3시 7분경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을 했습니다. 3시 21분경 지지자들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법원 내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또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3시 32분경에 경찰이 법원 내부에 투입되어서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작했고, 그 사이에 법원 직원들은 혹은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를 해서 신병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5시 15분경에 청사내 진입자가 경찰에 의해서 모두 퇴출되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여전히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7시 28분경에 청사 외부 시위대도 대부분 해산이 되었고 일부 시위자들만이 청사와 비교적 떨어진 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신적인 충격 이런 부분을 빼고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어제 일요일이었지만 전체 법원 행정처 여러 간부들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발바닥을 이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되어서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이제 재판과 또 민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서부법원의 담당자들도 어쨌든 재판 업무가 사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또 시설 지원을 해서 오늘 업무는 또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파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오전에 여러 대법관님들이 다 모여서 많은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 본 바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초유의 미정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다들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 기관인데 이와 같은 법관들의 개인에 대한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그와 같은 테러행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법부,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이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한 이것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무시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한 이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또 결코 그와 같은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조인이든 또 비법조인이든 우리가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되고 또한 절제하고 또 자제하고 그 토대 하에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이제 신속, 공정,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라든지 이와 같이 영장 재판 하나가 마치 이제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어떤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제 일반에게 이해되는 받아들여지는 이와 같은 이제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선진 외국처럼 좀 이제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의된 입법을 저희들도 좀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안 알려진 것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서부지방법원 7층에 폭도들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동영상은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만 파손이 돼 있더라. 라는 거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뭐제 간략히 봤습니다만은 그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 판사의 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다른 영장 판사의 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 판사실은 파손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어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영장 판사 예. 사무실에 집기 이런 것 등은 파손된 게 있어 보이네요. 들어간 흔적이 있다라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는 자 그러면 정도만. 파손된 예. 그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사무실과 차은경 부장 판사도 같은 층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 판사였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기를 파손한 것은 확인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흔적이 있다라는 네.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JTBC 보도에 따르면 차은경 어디 있어? 차은경 찾아. 차은경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방송은 봤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확인한 바는 방금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위원장은 파손을 강조하는데 행정처장님은 들어간 흔적은 있고 그다음에 답을 안 해요. 자 이상범 간사 조용히 예. 하시고요.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왜 질문을 해요? 의사진행 자 질문을 의사 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경 부장 판사 사무실은 아니고 다른 영장 전담 판사 사무실에를 침입한 흔적은 있다라는 거죠.
예, 문을 이제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흔적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게 침입한 거죠. 예, 제가 방금 들은 바로 이제 확인한 바로는 차은경 부장 방은 사무실은 7층이 아니라 9층이었기 때문에 어제 진입한 곳은 7층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층에 다른 판사실이 있고 판사들이 7층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차은경 부장판사는 9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올라갔고 예. 다른 판사 사무실에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침입의 흔적은 있다. 예, 그 정도까지는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7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7층에 없고 9층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입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9층에 있다는 사실은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전주시의회 이성윤입니다. 어제 좀 119 법원 서부법원 침탈 사건,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은 정말 온 국민에 충격을 줬고 저 자신도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심한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은 내란이라고 보는데 우리 법무차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추후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제처장님 119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건 내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그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수사가 아니, 진행돼서 재판에서 이걸 판단될 수사를 거라고 해봐야 봅니다. 합니까? 아니 이 수백 명이 법원에 난입해가지고 3시간 동안 법원을 점검하고 물건을 부수고 판사 나와 소리 지르고 현장 목격도 하셨잖아요. 응? 이게 무법천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우리가 법조인들이 정말 진실의 편에 서지 못하고 모든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인경변식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폭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자, 처장님. 그러면 예,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법치주의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이 상황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근본 원인은 법원의 영장,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하는 윤석열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국힘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3 내란 때부터 윤석열이 저희 관저에서 서결 선생을 쌓고 싸움을 독려했고 또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노란을 붙이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1월 1일 날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또 1일 편지에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 여러분들이 전사입니다. 윤석열의 즉 변호인이 한 말이에요. 또 구속돼 체포 직전에 한 말입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또 윤석열의 변호인 한 말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법원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국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의 외롭고도 힘든 성스러운 전쟁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이라 지켜세웠어요. 아스팔트 십자군 맞습니까? 차관님, 네. 이 폭도들이 아스팔트 십자군 맞습니까? 비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위치 있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서부지법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현장에서 국힘의 의원이 월담으로는 현행범 체포된 사람들한테 곧 훈방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 문자로도 답변했더라고요. 자기가 공수처장 차를 막아서 학생들이 세 명이 체포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사하고 곧 석방될 거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 방해하고 내란을 이렇게 말이 선동하는 국회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차장님, 그리고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석방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은 자진 출석했는데 왜 구속했습니까? 아니 올 때 CCTV 안 가, CCTV도 지우고 또 비아폰 통화 내역도 지우고 휴대폰도 안 가지고 출석을 했다잖아요. 이런 차장 김성훈 처장을 불구속한다고요? 자, 김성훈 처장이 불구속되자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됐어요. 아시죠? 네, 우리 김성훈 처장이 훈련하자마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합니까?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을 어떻게 경호를 합니까? 경호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경호를 진행할 그럼 것으로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는 안 된다 치더라도 이동할 때 김성훈 차장이 근접해서 경호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인 경호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현재 접견 금지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아, 네네. 변호인 제외하고는 접견 금지다. 변호는 접견할 수 있지만 가족은 안 됩니다. 네. 김성원 차장은 윤석열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로 신경 경호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시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경호를 할 경우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호 계획 짤 때 접근을 못하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경호법에 의한 경호는 대상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 그다음에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못 가게 하십시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검찰에서 이번에 경호처 차장을 불구속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이번에 구속된 윤석열 그리고 10명의 구속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게 소문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성훈 차장도 석방했고 또 최상목 대행도 자기 더 이상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검법도 거부할 거라고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차관님, 네. 검찰에서 이런 가이드라인 줬습니까? 아,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검찰이 내란 잠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내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금 피의자죠. 그렇습니다. 예, 피의자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그 부분의 경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이 있는 곳에 안으로 경호처 직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경호처 직원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호법에 재소자, 교도관 이외에는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희들 개호권하고 더군다나 피의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옆방에서 같이 살아요? 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거기는 재소자, 교도관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셨습니까? 네, 경호권하고 개호권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잘 협력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권의 특권, 불법의 불법이에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저 위원장님, 네. 그 부분 관련돼서 혹시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네네 하세요. 기본적으로 경호에 대해서 제가
그 법률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경호를 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경호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경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도관의 계호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국군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중목적이 있는 거라서 교도관이 하는 그 계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서관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교도관이요, 보통의 시국사범 같은 경우도 1대1 계호를 합니다. 그거 보고 계호라고 그러죠? 아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계호하는 교도관들이 여러 명 붙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경호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강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12대들 습격해서 서울구치소가 뚫렸다, 그런 경우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요, 더군다나 지금 격리 수용돼 있잖아요. 누가 와서 지금 윤석열을 습격한다고 거기 경호처가 가서 경호를 합니까? 거기는 교도관이 계호하면 되는 거지. 그 쓸데없는 망상들 하지 마세요.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번 시위대에 의한 서부지법 소요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중앙정치인으로서,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자성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기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오명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간 대한민국 국민들 어떠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도 엄정히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부터 자성해 보시고 특정 시각에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법을 판단하시고 법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사법부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돌아보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가지거나 또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대로 우리 사업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들도 여러 번 나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시위와 소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혹시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한 건 없는지, 또 이런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님, 이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을 하고 검찰 그리고 경찰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평화적 시위가 이런 불법 시위로 전이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문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어제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초유의, 세계 어쩌면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정말 이게 믿기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대법원 처장님,
어제 혹시 그 판결문 기억나시죠? 예.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5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앞에 있죠? 예.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딱 15자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예. 반면에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하면서 어땠습니까? 최대 600자로 청구 사유에 대해서 이거 기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혹시 어떤 사유로 기각했는지 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피의자가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의뢰의 정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려한 그런 측면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구에게는 이렇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또 자기 방어권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공적 감시의 대상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두 가지,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별적인 재판 사항이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후적인 어떤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법적인 질서에 따른, 사업 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정한 재판 독립의 원칙, 또 우리 법관은 법정에서 그 누구로부터의 간섭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역시 사법행정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자성하고 시정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 일에 있어서 저희 사업부가 자성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다시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최초의 체포, 그리고 또 구속이라는 정말 믿기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지금 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대통령 본인이 이거로 인해서 영호의 몸이 되고 정말 비참한 지금 구금 상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얼마나 속이 타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 여기저기 있죠. 그거는 엄정한 법 질서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고 의견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따져주십시오. 예.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수사권이 있는지, 제대로 영장 발부됐는지, 그리고 구속영장 재판 과정에서 청구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엄정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증거인멸 관련된 거에 대해서 검사는 제가 좀 이따 말씀하세요.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바로 검찰이 얘기했습니다. 삼척 정도에 갈 정도로 증거인멸 시도가 목격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차관님, 과거 검찰에서 이재명 판사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언급들 많이 있었고 보도된 거 아시죠? 여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과 현재 사안들 모두 사법기관, 그다음에 검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해왔고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엄중하게 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의 제태는 누구에게도 형평성 있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속하게, 엄정하게,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극우 유튜버들의 선전 선동 현장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것들이 좀 삭제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개별 구체적인 사건까지 내용은 잘 구체적까지는 모릅니다. 모르실 수 있는데 유튜브 한여의 라이브, 또 신남성연대, 용만 전성시대, 김사랑 시인 등이 혁명이다, 후문으로 갑시다, 법원 창문 파손 시범을 하는 등 확실한 범행이 영상들이 많이 있고 또 이걸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살인미수죄, 특수건조물 침입죄, 공용물 손상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소유죄 등이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원 다 수사해 해야겠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집회가 이 폭력성을 띠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위도 있겠지만 폭력 행사한 것 자체는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방금 우리 존경한 송석준 의원께서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라고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오니까 이제 폭도들이 법원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망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예, 지금 유튜버들이 영상을 잘 올려줬다가 또 삭제하고 있는데 법원 CCTV나 서버 랜선 뽑고 물을 붓고 뭐 여러 가지 훼손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원 서버에는 이상 없으시죠? 저희들은 이제 확인 그리고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 직원들 중에서 혹시 다치신 분이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분은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분들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상 두 번째 영상 좀 틀어주세요. 판사 죽이러 가잖아요. 판사 어디 있어? 이승 좀 떠가지고 대사를 나가지고 기각을 지금 때려서 네, 판사 죽이러 가자. 차은경 어디 있어?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를 네, 뚫고 꺼주세요. 법원 네, 청사 영상. 2층과 3층 네,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죽이러 가자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 사실상 살인 행위에 착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현장을 목격한 제 입장에서는 더 충격으로 다가온 장면입니다. 살인 미수로 혹은 살인 예비 음모로 강력하게 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실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역할을 하시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집단으로 법원 유리창 깨부수고 건물 침입한 행위는 특수주거 침입죄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죄가 성립 가능할 법원 내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마구잡이로 파괴한 행위는 공용물 손상죄일 것 같고요. 경찰의 무기를 빼앗고 방패까지도 빼앗고 상해를 입히고 지금 46명 정도 지금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수공무 집행 방해치상죄 성립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유죄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에 교사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한다. 어떻게 강제로 모셔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정 인원들과 당연히 물리적, 집단적 폭력 사태를 유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관들 중에는 그와 같은 혹시 사정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6, 7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석동일 변호사는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벌금 내가 내줄게.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혜식 자유통일당 홍보부장은 대통령이 체포되면 목숨 걸고 차벽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가 즉결 처형할 겁니다. 라는 발언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에도 종광용 이 박사모 회장이 폭력시위 선동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선동 정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소유 사태를 조장하고 실제 소유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박상용 회장보다 훨씬 더 이 정광용 회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라 믿고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이 17명 월담 인원들을 이제 이 폭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명의 월담부터 시작해서 이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 후 곧 석방될 거예요. 경찰에 대한 외압으로 인해서 폭력 난동이 선동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이 시위대를 그런 폭동하게 유도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 처장님 보시기에 그 거친 항의 정도였습니까? 항의가 물건을 깨부수고 서버를 훼손하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까? 어떤 맥락이 폭력 사태죠. 지금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권성도 원내대표, 폭력 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런 발언들이? 윤석열, 옥중 입장을 통해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 풀어나가길 바란다? 어떻게 원만하게 풉니까? 이미 폭력을 조장하고 물건을 손괴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성전이다. 지지자들은 십자군이다. 이양수 의원, 성숙한 시민의식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내란 폭동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 폭동 사태에 대해서 마치 관용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유도한 사람들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모두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김재원 모두 다 고소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예, 저희 법원에서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법치주의가 자칫 유리와 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강력하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우리 이제 그 모든 법조인이거나 비법조인이거나 헌법기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이제 말씀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법치주의를 이제 절대적으로 성원하고 이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그런 가운데서 절제와 자제의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